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주말에 탄핵 반대 집회가 특히 뭐 전국에서 좀 열렸지만 광주에서 열렸어요. 네. 뭐 그 또 광주에서도 탄핵 찬성 집회도 있긴 있었는데 그 집회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이제 광주에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원정 부대로 주로 특히 이제 광주 쪽에는 지지세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원정 부대가 아침 새벽부터 뭐 와서 있었다고 기차 그러고요. 뭐 버스 대절해서 버스 갔다고 대절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마 이제 광주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주 시민들이 금남로를 더군다나 5.18의 현장을 이런 탄핵 반대 집회에 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혹시 충돌이 우려가 됐었는데 큰 충돌은 안 일어났습니다. 예. 뭐 조그만 건 있었는데 그리고 역시 광주 시민들이 2배 이상 모였더라고요. 네. 모여가지고 또 이제 탄핵 찬성 집회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서 하든 그거는 뭐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의견만 내라. 거기서 뭐 폭동으로 가거나 이러면 네. 안 되고 다만 거기서 나오는 의견 제시 같은 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뭐 헌지를 쓸어버리자는 둥. 예.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다 선동 준동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특히 거기에 이제 사실 지난 토요일 날은 울산에서도 열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에는 또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래서 그런 발언, 왜냐하면 발언의 힘이라는 게 하나 누가 세게 얘기하잖아요. 점점 세집니다. 그렇죠. 이게. 이쪽에서 하면 그래서- 저쪽에서 더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말을 또 자꾸 예. 하면은 거기에 현혹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뭐 또 광주에서 또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뭐 이번 주는 또 계속 탄핵 심판 계속 진행될 겁니다. 네네. 또 주말 되면 또 탄핵 반대 집회도 또 있을 수도 있고. 네. 일단 또 탄핵 심판 얘기를 좀 하면 10차가 잡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음흠. 추가 변론 지정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워낙 화요일 날 거의 최종 2시간씩 네. 최종 증거 심의한다고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최후 변론 비슷하게 한 번 더 했어요. 한 번 더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직은 결론이 안 났지만 네.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면 저는 최종 변론이 한 번 더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주에. 네. 근데 아마 더 이상 느리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해서 네. 이제는 거의 뭐 끝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네. 저는 사실은 대선 날짜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언제입니까? 5월 14일. 5월 14일. 왜냐하면 너무 빨리 수요일인데. 너무 빨리 수요일이니까 너무 빨리 나면은 5월 7일 날 해야 돼요. 근데 5월 7일 날 하면 5, 6, 7이 노는 날이거든요. 더 좋네. 죄송합니다. 아니죠. 죄송해요. 제가 6일 또 노는 날. 6일이 어제 초파일. 어린이날 초파일. 그다음에 선거. 그래가지고 연휴가 닷새가 이어지니까. 갑자기 힘이 딱 날라가. 제 개인적 생각인가요? 그러면은 근데 또 예. 투표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7일이 별로 좋은 날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걱정했는데 약간 늦어지면은 14일로. 14일. 그게 더 네. 여러 가지로 맞는 게 아닌가. 그럼 타이밍상으로는 이제 2월 20일 날 10차 있고 한 번 더 한다면 25일. 25일이거든요. 그럼 3월 한 10일 정도 그 무렵에 3월 14일 날 할 예, 겁니다. 선거가 되고. 저는 3월 다 정해놨습니다. 예, 속으로. 그러면 5월 14일, 60일 되는 5월 14일 날 3월 14일 대선이. 날 야. 헌재 판결 그다음에 그럴 거라고 말씀대로 생각합니다.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계속 국민의힘은 완전 이제 완전 절로 갔어요. 개엄 완전 옹호하고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아니, 합니다. 제가 걱정해 줄 필요는 하나도 없지만 어쩌려고 저럽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탄핵 인용 끝나고 나면은 어떡하려고요? 그때 바로 뭐 윤석열이 탈당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제명 조치도 안 하고 어떡할 거야? 같이 갈 그러면 건데. 자기 지지자들한테 예. 그럼 이제 일단은 뭐 반대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출구 전략 아니에요? 하나도
수가 없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윤석열은 너무 대통령은 너무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국힘은 완전히 아까도 뭐 정강훈 집회 얘기하고 네. 그러지만 이른바 극우 이쪽애들한테 너무 잡혀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왜냐하면 저는 그쪽에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전당대회 룰을 바꾸지 않으면 네. 지금 그냥 김문수한테 김문수가 됩니다. 갑니다. 예. 갑니다. 어떤 상황을 하든 간 김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 전당대회 룰을 언제 바꿀 거예요? 그러면 그냥 큰일이야. 그 구구라는 하여튼간에. 게 네. 많아봤자 뭐 20% 30%가 안 되잖아요. 20%일 겁니다. 거의 그러면 중간에 네. 선거를 대선을 한다면 중도층을 잡아야지만 네. 가능한데 네. 끝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는 뭔가 그리고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싶기도 여러 하고요. 가지 편견이 심한 그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에서는 여전히 65대 35, 그러니까요. 7대 3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솔직히 계엄이 뭐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탄핵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위반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류 중에 네. 많은 수가 계엄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계엄을 할 수는 설명-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는- 절차나 이거 다 위반했다고 다 생각하시는 분 위반했다.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다. 예. 그러니까 법치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이 만약 돌아온다면 어떤 사회가 되겠냐. 나라가 뭐 노상원의 수첩이 그대로 실현될 거 아니겠어요. 다 죽어요. 500명 우리는 죽인다는데. ABCD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아예 저는 그래도 뭐 알파벳 그런 급수도 아니니까. 알파벳 24자 안에는 들어갈 거예요. 저는 뭐 급수가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흔들기 아니면 불복을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끝까지. 불복을 할 방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불법을 하면 나가서 폭동을 하거나 뭐 운운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공권력으로 다 잡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 지금 뭐 완전히 그거야말로 쿠데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란 그게 제3의 내란이 되는 거죠. 근데 느닷없이 윤석열 하야설이 제기가 됐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은 그거는 택동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제일 하고요. 먼저 나온 예. 게 김대중 조선일보에 김대중 아마 사설이 아니라 칼럼에선가 나온 칼럼에, 거 하고 김대중 칼럼에서. 그다음에 올간조선 출신의 조갑재 기자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게 네. 그게 일종의 출구 전략이에요. 출구 전략이다. 근데 하야해라 차라리. 예. 뭐 하야는 법적으로 안 되니까 네. 그 법적으로는 잦은 사퇴인데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네. 공무원이 절차가 시작이 되면은 사퇴 못 수리가 안 돼요.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수리가 안 그렇게 돼 되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일종의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선 너무 걱정이 되니까 빨리 지금 출구 전략을 찾아주고 싶은데 지금 한쪽에선 윤석열한테 너 빨리 좀 마음 좀 정리하고 바로 탈당을 하든지 탈당하든지. 아니면 하야를 한다라고라도 제스처라도 취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본인은 안 한다는데 본인 이기신다는데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각된다는데. 아직까지도. 자, 하여튼간에 그리고 지금 판단이 인권위가 안 돼. 윤석열 방어권 보장하라고 의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되니까 김용현, 여인형 이런 사람들도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위에서 수괴가 그러면은 우리는 똘만인데 우리까지 구제해 달라고 그러는 거겠죠. 이거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권익위는 예. 영부인 구제해 주려고 그 난리를 치고 네. 인권위는 내란 수괴 옹호하려고 들고 이거는 뭐 완전히 나라의 온갖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네. 지금 김건희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왜 12월 3일 날 느닷없이 이 계엄 선포를 했느냐, 내란을 일으켰느냐 여기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최근에 명태균 황금폰 특히 김건희의 치명상을 막기 위한 계엄 선포였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주장이 나오기 전부터 저는 처음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얘기하셨어요.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일단 12월 10일 날 네. 김건희 특검법이 거의 통과되는 거로 다 봤습니다. 당시 한동훈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 명태균 특검도 같이 그 안에 있었고,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게 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12월 2일 날 그때 벌써 이미 네. 지금은 이제 다 알려져 있는데 지금 명태균의 황금폰에 들어있는 녹취록 지금 다 풀었어요. 네. 그때 다 풀었다는 겁니다. 다 그리고 풀었죠. 그게 예.
청와대 죄송합니다. 용산에 용산.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판권포를 그대로 푼다는 이게 야당한테 제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뭐 난리가 난 거겠죠. 그래서 갑자기 정해진 게 아닌가. 갑자기 그런 준비는 게 쭉 아닌가. 했지만 12월 3일이라는 날짜는 그때쯤에 잡은 그럼에도 것이다. 불구하고 예. 저 같으면은 6일 날 했겠어요. 12월 6일이면 금요일 날. 아니 왜냐하면은 예. 아무리 그래도 화요일 날 저녁에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그때가 예결위가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고 의원들이 있을 텐데 서울에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마 상당히 무속적인 게 작용했을 것이다. 거기는 또 날짜 잡는 거는. 날짜 예. 잡는 거는 그랬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되게 아쉬운 게 네. 이게 이제 헌재에서는 지금 이제 부정선거는 끝났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이른바 야당이 여러 가지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했다라는 것도 지금 사실 채택이 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게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다. 뭐 이런 거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유가 알려져서 헌재에서 판결이 되면 참 좋은데 지금 겨우 나왔다는 게 개인적인 동기가 있다. 이런 정도의 진술밖에 없어서. 김봉식이 얘기했습니다. 네, 개인사 그렇습니다. 때문에 했다. 개인사 때문에 예. 했다. 근데 개인사면은 윤석열의 개인은 딱 하나입니다. 둘이 있잖아요. 본인과 김건희 그렇죠. 딱밖에 없거든요. 그럼 뭡니까? 본인 그러면? 얘기 아니면 김건희 얘기겠죠. 네. 예. 그러니까는 그게 그 뭐라고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그러죠? 이번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왔던 거 조태용 네. 국정원장하고 김건희하고 문자를 계엄 그날 문자를 했었어요. 아니 그날 직전에. 아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국정원이 명태균 그 무슨 녹취나 이런 거에도 관여됐나? 이런 것도 아닐 테고 그 다음에 뭐 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아니면 뭐 이런 얘기는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얘기하는 게 조태용 자신이 계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다라는 얘기는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른바 총책이 좀 이렇게 뭐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완전히 국정농단이죠. 아니 왜 그걸 해요? 둘이 뭔 얘기를 합니까? 얘기할 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있습니까? 아니 옛날에 미국 대사가 네. 그랬잖아요. 네, 주미 대사를 했었죠. 주미 대사하고 그 다음에는 또 외교 안보실장인가 뭔가 하다가 아니 그때는 뭐 그래도 조금 얘기할 수 있다고 쳐요. 외교에 관련된 거. 국정원장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문자 보냈던 시기도 좀 문제가 되고 글쎄요. 하여튼 다 이게 지금 김건희랑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관련된 조사도 별로 없을 뿐더러 지금 김성훈이 지금 구속영장에서 막히고 있는 것도 좀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비선 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김건희 주변에 있는 라인들은 지금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못 건드린 사람 김성훈 차장 세 번이 지금 세 번 올라갔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조태영 예. 이거 뭐 제대로 조사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노상원 뭔가 무속으로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 계속 그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답니다. 근데 노상원 이번에 수첩 나온 것도 내용을 보면은 네. 물론 수첩이 바로 증거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에 근거해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거 안 안 하고서는 하는지. 그냥 바로 기소해 버립니까? 그리고 윤석열의 기소장에도 보면은 뭐 군에 관련된 것만 손발만 딱 써놨고 나머지 누가 기획을 했느냐. 검찰이 개입했느냐, 대통령실이 개입했느냐, 아니면 정말 김건희라고 하는 비선 라인이 개입을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힌트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검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거는요, 예. 저는 정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거 뭐 형사법에 가가지고서는 저기 할 수는 있죠. 당연히 네, 찾아볼 나중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노상훈 수참 얘기하셨는데 거기 뭐 삼선도 나오고 후계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 후계자가 김건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후계자를 정해놓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삼선식이나 해놓고 나면 독재자 소리를 듣는데 예. 이유를 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윤석열도 아직 살 날이 더 남았을 테고 그다음 김건희는 아직도 살 날이 더 남았을 많이 텐데 남았고요. 예. 그러니까는 후계자를 정해놔야 될 텐데 그때 아마 옵션 중에 하나가
김건희였을 김건희다. 거고요. 제가 왜 그 얘기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 와서 하는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항상 윤석열과 예. 김건희의 모델이 예. 젤렌스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 그걸 해야 그러니까 전시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돼야 그러니까 임기를 이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젤렌스카가 되면은 온 세계에 또 외교 사절단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다가 그러다가 무슨 공직 같은 거 하나 맡다가 네. 그러다가 다음에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슬프지만 상황이 비슷해요. 아니, 전쟁 일으키려고 했었고. 그럼 그렇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시나리오가 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거고요. 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지만 아니 뭐 솔직히 아프리카에서는 일어났습니다. 가능하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는 후진국에서는 그렇게 독재하다가 와이프가 한 대 물려준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대통령 직인가 총리직을 그리고 물려준 나라가 있어요. 본인은 통일 있어요. 대통령 예. 대통령 되겠다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아마 그게 뭐 꼭 대통령이 되겠다 이상보다도 권력을 계속해서 쥐고 있고 그러니까요. 싶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력 욕은 윤석열 못지않게 김건희의 권력욕이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김건희하고 가장 관계 있는 게 좀 명태균 같긴 한데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특검법 하면서 명태균에 대한 공익 제보자 요건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쪽에서 신청을 하는데 예. 조건을 많이 붙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강혜경이나 네. 또 거기 연구소장의 공익 제보자는 취소해달라. 뭐 이러면 이쪽도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거기다가 이제 이른바 명태균은 이른바 양날의 검 같은 존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 주고도 싶지만 저쪽에 원한도 있지만 또 저쪽에도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이준석 지키려고 그러는 거 보고 있으면 맞아요. 그러면은 뭐 한다고 그랬다가 이쪽에 와가지고 기대는 척하고 이상한 증거 들이대고 이게 나중에 공작으로 드러나고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위험하다.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얘기한다라는 건 있을 수는 없지만 네. 공익 제보자를 민주당에서 보장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검찰이 확보한 것만을 오픈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그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사 결과도 나올 것 같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오니까 이제 뭐 두고 한다니까. 봐야죠. 특히 이제 김건희도 김건희지만 여기 더 문제되는 게 오세훈, 홍준표 등등이거든요. 네. 그런 내용까지 다 나올까요?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는데 안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안 나오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그 명단 준 거라든가 또 예전에 네. 선거했을 때의 도움 준 거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을 테고요. 오세훈 시장이 아주 껄끄럽겠더라고요. 뭐 만난 것도 단서가 뭐 확보된 것 같아요. 본인은 오세훈 예. 시장은 자기가 한두 번 만났다고 예.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 이번에 벌써 뉴스가 나온 거 보면은 뭐 4번인가 6번인가 더 본것 만났다 같아요. 예, 그러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론조사 아니 나경원보다 더 잘 나오는 조사 만들어 달라. 예. 그렇다는 증언까지 아니 그게 아니 무슨 그거 보도한 신문에서 만들어낸 얘기는 아닐 거 아닐 것 아니에요. 같아요. 어딘가 예. 녹취록에 그게 있으니까 만들어달라 난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그 돈 네. 안 줬으면 정치자금 위반이고 다 똑같아요. 패턴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범죄예요. 그리고 예. 이거는 정치자금법에서 쓸 네. 수가 없으니까 네. 따로 후원회장 통해서 주도록 하겠다. 네. 왜 오세훈 시장 입에서 그러니까요. 나왔다 그러면은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게 확인된다라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뭐 여지 없죠. 대선이나 그러면 앞으로 좀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보시는 뭐 건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소가 돼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뭐 기소돼도 대선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음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은 예전에 그 생태탕 네. 그 양재동 가서 했던 것도 현장엔 갔지만 네. 기소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는 뭐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번에 국힘의 대선 경선은 검찰이 손에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기 대선 지금 사실 5월 14일 우리 의원님께 말씀하셨는데 네.
다들 뭐 국민의힘은 탄핵은 안 된다고 하면서 조기 대선은 또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반대하는데 쏙내는 또 오세훈 시장이나 뭐 홍준표 시장이나 네. 김문수도 그렇고 네. 좀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이제 김문수가 계속 1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기 대선 뭐 하게 되면? 지금 룰대로 가면은 김문수가 되니까 특별하게 더군다나 지금 룰대로 윤석열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네. 난 김문수야 이미 벌써 한번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다음에 오세훈은 미꾸라지처럼 왔다 갔다 해서 싫어. 홍준표는 벌써 배신했어. 원래 싫어하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될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동훈까지 한동훈이 지금 등장할 것 같아요. 한동훈이 SS 글 등장할 때 썼습니다. 아니 네. 등장 안 하고는 못 배겨요. 아, 본인도? 왜냐면 본인도 정치적인 생명을 어디서 지금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라오기는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 명태균 특검법이나 명태균 녹취로 인해서 네. 저 오세훈, 홍준표 다 날아간다면 그러면은 한동훈한테도 영향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기회가 생긴다. 기회가 예. 생길 수가 있죠, 당연히. 근데 이 지금 근데 국민의 뭐 한동훈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야.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는 지금 정치적 생명을 얻느냐 안 얻느냐 이게 더 중요할 거라는 정치를 생각이 쭉 더 듭니다. 이어갈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해가지고 이거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금 다들 당권에 그 다음 사람이 당권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지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는 저는 솔직히 네. 이번에는 정말 대선에 국힘에서는 대선에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탄핵에 찬성하는 거로 계속해서 간다라고 그러면 네. 거기서 저기 뭐 어떻게 후보를 냅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그러면? 걸 계속하면 반대하면 또 어떻게 후보를 냅니까? 후보 내는 그러니까 게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대위원장 바꿀 거거든요. 비대위원장 바꾸는데도 시간 걸리고 뭐 하여튼간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국민의힘. 그래서 지금 이제 딱 4주 남았거든요. 예. 3월 14일까지. 예. 4주 남은 동안 출구 전략 세우라고 글쎄. 안 저는 그냥 세우는. 관계되는 사람은 자기들도 속을 끓이고 있어요. 어떡하냐 알겠죠. 이거를. 속마음은 다 우리보다 저보다 더 잘 잘 알아요. 알겠죠. 탄핵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반대로 네. 행동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가령 뭐 나경원 대표도 말도 안 되는 요새 강성 발언하고 뭐 운운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든지 극우 지지자들의 조금이라도 지지를 얻어서 당내 경선에서 도움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큰일이에요. 국힘 자체가 그렇게 붙잡혀 있으면은 저 같아도 제가 뭐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붙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어딥니까 그게?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도 조금 짧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도 했지만 잘사니즘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상속세 때문에 집 팔지 않게 하겠다. 요 측면 또 국민의힘도 네, 비판하던데요. 어떻게 하여튼 보십니까? 목사님이 너무 없어 보여서 조금 이름 있어 자체가 보이는 잘사니즘. 있어 보이는 잘사니즘이라고 용어가, 그러고 예. 박정희 대통령 구호도 생각난다 그러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잘사니즘. 왜냐하면 우리가 네. 지금 긍정적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제가 정해놨던 원칙이 있거든요. 완화는 필요하다. 완화, 왜냐하면 네. 여러 가지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완화는 필요한데 저는 저 자식 세대한테 완화해 주는 거는 전 완전히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배우자한테는 좀 완화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집이라도 하나. 왜냐하면 요새 상속세 내려고 그러면은요. 아파트 팔고 어디 딴 데로 가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럼 와이프가 와이프든 남편이든 그거 뭐 일찍 떠나보내고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정도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18억이면은 대충 다 구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당에서 반대하는 거는 여당에서는 이제 지금 50억 이상이 50% 아니에요. 네. 30억 이상이죠. 30억 네, 이상이면 50%. 30억에 50% 이상인데 그거를 40%로 내리고 뭐 50억 이상으로 하자 이런 건데 저는 그런 최고 구간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저는 우리의 모든 조세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양극화를 막자. 그다음에 가령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것도 안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는 배우자를 인정하는 건 해주자. 네. 그다음에 지금 현실은 인정해 줄 것까지는 인정하고 안정되게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바른 좋은 방법이다.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걸 보고 나 되게 하여튼 국힘은 반대하는 게 웃겨. 이재명 대표 뭐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뭐라 거짓말이래. 아니 거짓말이지. 그게 거짓말이. 아니 그건 표현을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거 이거는 무슨 제스처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걸 왜 거짓말이라고 그래? 되게 웃기는 사람들. 거짓말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건데. 이재명이라는 말하고 헌재 공격하는 거하고 아유 뭐 하여튼 눈이 뒤집혔어요. 이런 납득이 잘 안 것밖에 된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